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그 저희 스미다스의 정보 분석실 오늘은 말이죠. 몇 가지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좀 달라진 어떤 그 화면 구성을 보셨을 텐데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제 얼굴 화면 요거는 말이죠. 요거는 뭐냐면은 줌 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화상회의용 줌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상 스튜디오, 그러니까 이제 가상 배경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제 뒤에 블루 스크린을 치고 합성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너무 힘들어. 사실 제작비도 없고요. 또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한 정성도 없고 제 방에다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가상 스튜디오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좀 꾸며봤고요. 꾸며봤습니다. 꾸며봤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쪽들이 이건 뭐냐? 이건 뭐 많은 여기도 이제 역시 줌에 다양한 어떤 가상 필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도 박사 하는데 안 믿으시니까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박사다 라는 의미에서 이 쪽들을 올려봤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해보다가 뭐 시원찮으면 관둘 거고요. 그 다음에 뒷배경은 뭐냐, 이게 이제 어디냐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거든요. 이렇게 청와대인데 이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 중에는 가장 정치 문제라든지 이런 이 정치 분석을 할 때 좀 권위 있어 보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 조명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의 많은 어떤 후원이 필요한데 제가 또 후원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달란 말도 못 하겠고 제가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어떤 이제 배경 중에 청와대가 그래도 가장 정치 문제 분석에서는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제가 뭐 이런 걸 달고 이런 걸 달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를. 그다음에 이런 거는 되게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이 양반입니다. 되게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도 있네. 하여튼 이게 그래도 가장 낫다라는 생각에서, 물론 이제 다양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사진이야 넣기 마련이죠. 야한 사진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해변 해변 풍경 같은 것도 있을 테고. 근데 여긴 너무 외롭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으면 어디 외딴 섬에 귀향 와서 무인도에서 혼자 망상을 늘어놓는 거 같지 않습니까? 나 박사인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배경은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 쓸쓸하고요. 이런 거는 너무 외로운 어촌갑니다. 이것도 좀 쓸쓸하고. 여기는 미군 기지인데 약간 좀 자괴감이 느껴지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자,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심지어 뭐 이제 이런 거 제가 이제 전에 찍었던 용상에 앉아서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되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이 용상을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제가 꼭 하나 사놓고 싶은데요. 요런 사진도 있는데 이것도 배경으로 쓰기에는, 이 십장생도를 배경으로 쓰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큰아들입니다. 원래 애들이 약간 좀 무심하죠.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고심 끝에 뭐 이런 우주기지 이런 배 이런 거 많은데 고심 끝에 결정한 게 이겁니다. 예. 이거 말고도 좀 구상을 해가지고 제가 좀 괜찮은 배경으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13비 기질이 약간 있기 때문에 갓을 찾아봤는데 갓이 없어서 일단 이거라도 쓰기로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그리고 이제 마인드랩 신경정신외과하고 이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그분들에게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고를 뺐습니다. 광고를 내렸고, 어제 돈 받고 하는 광고도 아니었기 때문에 광고 내렸고, 이 현대해상 김상호 하이플래너 것만 광고를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상호 하이플래너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내준 성탄 관련 축하 메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보내신 또 메일이 있습니다. 두 건의 메일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소개를 못 해드리고 있다라는 어떤 사과의 말씀도 드리면서 2부에서는 반드시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고 메일이 너무 길어지니까 청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그래봤자 예? 그래봤자 318명에서 300 뭐 한 8명으로 떨어지는 건데 예, 뭐 그게 뭐 에이 뭐 그래요 하여튼 예. 뭐 좀 유명한 사람들은 나와서 밥만 먹어도 예? 밥만 먹어도 구독자가 막 올라가던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비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독자가 지금 1774명인가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1740명인가 74명인가 그 정도 수준인데 하여튼 뭐 1700명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요. 저희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 직원 숫자가 지금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뭐 다 합해가지고 6천 정도라고 해요. 물론 뭐 계약직이나 뭐 이런 것 합하면 조금 더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큰 의미는 없고 전체 직원 숫자 6,000명이면 그 중에 관리직이나 또는 뭐 행정 이쪽 빼고 실제 공작에 참여하는 인원 진짜 얼마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2, 3천 될까 말까 하는 소리인데 사실 위기입니다. 위기. 정보기관이 그 정도 숫자로 뭔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디 뭐 모사드 같이 인구가 이스라엘처럼 인구가 1,000만도 안 되는 나라에 있는 정보기관도 아니고 인구가 5,000만인데다가 그 주변에 다 강대국들이고 또 2,500만 인구에 북한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데 무슨 하여튼 뭐 진짜 어디 저기 도청에 있는 직원 숫자만도 안 되는 그런 숫자 가지고 뭔 일을 한다는 겁니까?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정도 그게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그 정도 숫자인데 뭐 정분실 1,700명이 작다고 할 수는 없죠. 그죠? 맞습니다. 게다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일단은 이 재미없는 방송을 공부해보겠다고 듣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들을 때 집중도는 되게 높죠. 열동률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걸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저희 유튜브 청취율, 유튜브 재생률은 한 편이 올라가면 보통 1,000건을 넘진 않습니다. 뭐 많아봐야 뭐 한 3, 400건 정도 되는데 이제 팟빵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 4천 회 정도 재생이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근데 팟빵 구독자가 513명 수준입니다. 513, 14, 16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팟빵은 구독자가 500 몇 명인데 청취율은 보통 3, 4천을 찍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구독자가 1,700인데 청취율은 300, 400을 찍습니다. 이 말은 대부분 팟빵으로 듣는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비주얼을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어차피 이제 음성 기반 컨텐츠 거의 음성 기반 컨텐츠인데다가 여러분이 다 이제 일하면서 이걸 틀어놓습니다. 게다가 저같이 뭐 좀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니면 대부분의 분들은 유튜브를 돈 내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유료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10,000원 가까이 내야 되는데 그 돈 내니 차라리 넷플릭스를 보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제정신인 분들이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가 아니면 유튜브를 볼 때 보통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영상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도 일단 많이 소모되죠. 그 다음에 뭐 이걸 1시간짜리 방송을 들으면서 딴 일도 좀 하고 싶은데 이래서 유튜브 컨텐츠를 내리면 다른 창을 띄우면 방송이 끊어져요 중간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하시면 소리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들은 자꾸 방송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야 스미더스한테 진짜 미안한데 내 구독은 해줄게. 구독은 해줄 텐데 내가 듣는 건 팟빵으로 들어야겠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 어떤 열악한 방송을 찾아와서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듣고 나면 기분도 찝찝한 이 방송을 듣고 들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을 이제 구석으로 공지로 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영이나 이런 애들은 유료화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팟빵의 어떤 컨텐츠를 건당 500원씩 팔죠. 500원 결제를 해야 들을 수 있도록 유료화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요. 듣는 분은 듣겠죠. 제가 만약에 정분실 컨텐츠를 한번 보니까 팟빵으로 많이 듣네. 이러면은 이동형처럼 한번 유료화를 해봐? 라고 해서 이제 건당 500원씩 유료화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말이죠.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한 3, 4천 듣던 분들이 한 100? 한 100명에서 한 200 정도, 200명 정도 들으실 겁니다. 보통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많이 들어본다고 했을 때 한 200명이 듣는다 칩시다. 자, 계산기를 놓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기. 200명이 된다 쳤을 때 200, 평균적으로 200회 곱하기 500원. 그럼 10만원입니다. 10만원. 한 달에 10만원인데 이 10만원을 저한테 다 주느냐. 팟빵은 여기서 한 30%에서 40% 가까이를 떼갑니다. 그러면 제가 한 달에 6만원 벌자고 6만원 벌자고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최대한 전파하겠다,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해놓고서는 한 달에 6만원 벌자고 이걸 유료화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유료화. 차라리 내가 6만원어치 밥을 안 먹고 말지, 예?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뭐 유료화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저희가 방송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 한 유료화는 안 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후원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후원 계좌를 깐다거나 뭐 이런 일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거의라는 명분은 붙여놓지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수익 구조는 어떤 거냐면, 구독자가 적어도 한 10,000명 이상이 되면, 유튜브 구독자가 한 10,000명 이상이 됐을 때 이제 멤버십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멤버십은 뭐냐면, 그 멤버로 가입을 하게 되면 뭔가 특별한, 멤버로 가입 안 한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멤버십을 가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옆에 멤버라고 뜨겠죠. 그리고 한 달에 보통 한 월 1,900원 또는 월 4,900원 뭐 이런 몇 종류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한 적정한 걸로 해서 멤버십을 운영해 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 넘어가면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랬을 때 제 야망은 뭐냐면은 한 달에 봅시다. 한 달에 한 달에 보자. 어떻게 되냐 이게. 그거 보니까 아까 유료화도 500원으로만 계산했네. 한 편이 500원이니까 한 달에 10편이면 100만원, 60만원. 오, 그래도 안 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는. 팟빵 유료화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 계산이 좀 짧습니다. 제가 저기 이과 출신인데 문과이기 때문에 계산이 잘 안 됩니다. 4,990원. 그러니까 구글에서 가져가는 거 빼고 한 3,000원 정도로 합시다. 3,000원 곱하기 한 200명이 멤버로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 60만 원. 얼마 안 되네요. 60만 원. 이래도 60이고 저래도 60. 안 하고 맙니다, 제가. 멤버십도 10,000명 넘어가기 전까지는 고려를 안 하겠습니다. 10,000명 넘어가도 멤버십을 할지 말지는 고민을 해볼 거고요. 제 생각에는 해도 별로 돈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특혜도 없는데, 솔직히 어떤 그 제도라는 건 말이죠. 이 제도라는 거는 그 유료화 수익 구조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수익 구조 모델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데, 뭔가를 이렇게 짜가지고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내는 게 쉽진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뭐라냐면 이제 쇼핑몰 같은 걸 운영하는 이유도, 쇼핑몰을 해야 어떤 그 별도로 이제 그 수익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가. 제가 지금 뉴스 진행을 안 하고 지금 거의 한 14분 가까이를 지금 조명 세팅하는 거하고 이 수익 구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명이 좀 낫네요. 이걸 뒤로 돌리니까 조금 낫네. 뭐 몇몇 분들께서 너무 이제 한동안 방송이 업로드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야, 방송이 왜 이렇게 안 올라오냐, 뭐 딜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고요. 방송이라는 게 원래 멘탈이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뭔 이슈에 대해서 뭔가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을 쓰면 못 들었던 거예요. 그냥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뉴스만 쭉 읽어 드릴 것 같으면 하루에 10편도 뽑는다니까요. 하루에 10편도 뽑아요. 근데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뉴스 읽어주는 그런 걸로 할 거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를.
그 15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잡담이 좀 길었습니다. 잡담이 좀 길었고 그래도 15분 넘어가는 컨텐츠를 만들기 좀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분 여기까지 하고요. 1분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어 2부에서 양정철이 왜 미국으로 가는지, 양정철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몇몇 분들께서 팟빵이나 이제 유튜브 댓글창에 이런 말씀을 달아주십니다. 야, 2부로 간다, 2부에서 뵙자고 하는 거는 며칠 뒤에 다시 오겠다는 얘기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1부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1부를 이런 식으로 망쳤기 때문에 2부는 바로 뛰어서 2부 올라올 겁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